하나 이글스의 문동주는 지난 시즌 23경기에서 118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1을 기록하고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국내 선수로서는 최고 기록인 시속 160.1km/h의 구속이 큰 화제가 됐다. 작년 신인상을 받은 날, 문동주는 트로피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 잘 견뎌야 할 것 같다며 내년에는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문동주는 21경기 111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7승 7패, 평균 자책점 5.17을 기록했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시즌을 시작했고 시즌 중에는 기복을 겪었다. 여기에 부상까지 겹치며 시즌을 일찍 마무리해야 했다. 신인상을 받으며 높아진 기대치만큼 아쉬움도 더 깊었다. 시즌 종료 후 만난 문동주는 1년 내내 아픈 상태로 뛰었다. 어깨가 좋지 않았다며 원래는 등이 아팠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뭔가 이제 되겠다 싶을 때 더 긴장을 늦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상이 온 것 같다. 한 시즌을 온전히 정상 컨디션으로 치르지 못한 게 많이 아쉽다. 특히 팀이 힘을 내야 할 때 내가 너무 망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문동주의 해결책은 단순했다. 다치지 않는 것, 그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내년을 위해 특별히 더 준비하기보다는 이전처럼 해야 한다고 본다. 첫 해 다치고 두 번째 해에는 부상에 신경 써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처럼 부상을 최대한 예방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내 공은 내가 봐도 너무 부족했다고 자평한 문동주는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쉽게 승부를 걸지 못했던 것 같다.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정교하게 던지려다 보니 볼 카운트 싸움이 힘들어졌다. 반대로 타자를 쉽게 상대하려고 했을 때는 공의 위력이 떨어져 작년보다 피안타와 피홈런이 확실히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강속구 투수는 제구력이 부족하더라도 타자를 상대하기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는 구속은 좋았어도 내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것 같다며 몸 상태와 구위가 좋아진다면 강속구 투수로서의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무조건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고 말했다.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린 문동주는 다른 선수들보다 시즌을 일찍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여긴다며 올 시즌 막판에 일찍 빠져서 죄송한 마음으로 내년에는 이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로 지은 야구장의 마운드도 동기부여가 된다. 그는 지금의 야구장도 좋았지만 새 야구장에서 뛰면 또 새로울 것 같다. 야구장도, 새 유니폼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나도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감 있고 겁 없이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른 팀들이 부러워할 만하다. 78억 엄상백, 70억 최원태, 류현진, 문동주, 원태인까지 과연 누가 더 강할까? 하나의 엄상백, 삼성의 최원태. 이 두 팀 중 어느 쪽이 더 강력할지 궁금하다. FA 시장을 통한 전력 보강 경쟁이 뜨겁게 진행 중이다. 최대어로 불리던 선수들은 대부분 새 팀을 찾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준처급 B등급과 C등급 선수들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가 C등급 베테랑 불펜 투수 김강률이다. 선수들의 이동으로 각 팀들의 손익을 따져보는 것도 흥미롭다. 특히 주목받는 팀이 하나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두 팀 모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엄상백을 4년 최대 78억 원에, 삼성은 최원태를 4년 최대 70억 원에 영입하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반전의 연속이었다.
지난 시즌 이후 FA 후보를 평가할 때는 최연태가 더 유리하다고 여겨졌다. 최대어 타이틀이 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번 시즌 부상과 가을 야구 부진이 겹치며 주목도가 떨어졌고 FA A등급으로 보상 부담도 컸다. 그 사이 엄상백은 커리어 하이 13승을 기록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B등급이라 보상 부담이 적고 최연태보다 부상 이슈에서도 자유로웠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하나는 신속히 움직여 엄상백과 계약하며 예상 밖의 78억 원이라는 금액을 기록했다. 최연태 역시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였지만 계약 소식은 한동안 없었다. 원소 속팀 LG 트윈스는 영입전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연태의 높은 몸값 요구로 인해 FA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삼성이 그를 70억 원이라는 조건으로 영입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두 선수 모두 한국 시리즈 1, 2차전에 확실한 선발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구위와 커리어를 고려한 냉정한 평가다. 하지만 시즌 선발 로테이션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채워줄 선수로서는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다. 10승 이상을 바라볼 만한 자원이다. 주목할 점은 하나와 삼성이 모두 토종 선발진이 약하지 않은 팀이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두 선수의 시너지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와 삼성 모두 이를 계산해 적극적으로 투자했을 것이다. 하나에는 괴물 류현진과 국가대표 에이스 문동주가 있다. 외국인 투수 2명까지 포함해 이미 4명의 선발진이 구축된 상태다. 사실상 5선발에 78억 원을 투입한 셈이다.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리그 최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삼성도 만만치 않다. 삼성은 이번 시즌 15승을 기록한 다승왕 원태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한국 시리즈에서 어깨를 다쳤지만 내년 시즌 복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여기에 최연태가 가세하며 토종 원투펀치를 이루게 됐다. 하나와 비교하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시즌 6승을 거둔 좌완 이승현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5선발 자원이다. 대체 선발 자원의 존재 여부도 중요한 요소다. 이 점에서는 삼성이 앞선다. 베테랑 백정현, 신의 황동재와 이호성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하나는 김민우가 팔꿈치 수술 후 복구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황준서와 조동욱 같은 대형 신인들도 올해 한계를 드러냈고 선발 기회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변수는 외국인 투수다. 삼성은 이미 후라도와 레예스를 확보했다. 후라도는 퀄리티 스타트 23회로 1위를 기록한 만큼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레예스도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을 이어간다면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구성이다. 하나는 최강 가성비 와이스와 재계약을 마쳤다. 단순 비교로 레예스와 와이스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하나가 어떤 에이스급 외국인 투수를 영입하느냐에 따라 전력 차이가 결정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팀의 선발진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내년 시즌 하나 삼성 3연전은 흥미진진한 선발 대결을 지켜보는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